예, 제가 공부를 할 때 같은 그 박사 과정에 있는 그 프랑스계 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했던 주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축구 있잖아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든 아니면 그 미국의, 하여튼 영국의 그런 축구 리그들. 그것이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그 로컬에서의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뭐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일부 리그만 해도 굉장히 내셔널한 측면에서 전국이 중계도 되고 하지만은 2부, 3부 리그, 뭐 챔피언십, 그다음에 리그 1, 리그 2 이렇게 내려가면은 굉장히 그 로컬에서 우리는 모르는 팀들이죠.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팀들이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거기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 자기의 정체성의 일부가 될 정도로 그리고 대대로 대대손손 그 팬이 되면서 거기 대해서 그 게임 있는 날마다 펍에 가서 친구들이랑 보든지 집에서 아빠하고 아들이 앉아서 보든지 그러면서 그 문화의 일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영국 문화의 일부가 되고 그런 정도로 그 지역하고 끈끈이 밀착돼 있고 또 어떤 전통과 끈끈이 밀착되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영국의 축구인데 잉글리시 프리미어 일부 리그도 사실 원래 그런 성격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8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게 그 미디어가 확장되고 그리고 자본 그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그리고 또 글로벌화되면서 이제 세계의 재벌들이 이제 미디어를 사업을 하게 되면서 뭐 예를 들면 루퍼드 머독 이런 사람들이 그 미국 그 중계를 하는 축구를 중계하는 매체를 어, 다 인수를 하고 또 그리고 세계 갑부들이 그 프리미어 리그들 팀들을 하나씩 인수를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업화된 글로벌화는 됐지만 상업화된 축구가 됨으로써 과거의 전통과는 좀 괴리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이 과거 전통에 있어서의 축구의 의미와 위상이 많이 퇴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학생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참 재밌는 주제다. 이런 거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쓴 생각을 한다는 건 참 재밌는 주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거와 좀 관련된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그렇죠. 사실 어떤 그 지역에 굉장히 자랑이고 전통이고 그랬던 축구팀에 외부인이 와서 인수를 하고 이걸 완전히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글로벌로 뻗친다 이렇게 펼친다고 하면서 그 정체성을 그 어떤 그 고유한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방된 문화로 바꾸려고 한다면 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과연 그게 좋은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비판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또 비판을 하자면은 이렇게 결국 만들어진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또는 뭐 미국의 NBA가 또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글로벌로 뻗어나가면서 단순히 스포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그 문화가 그 서구 그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서구 자본주의적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것이 이제 미디어 테크놀로지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뭐 위성 방송이니 지금의 뭐 인터넷이지만 너무나 많이 전 세계로 빨리 편하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세계가 점점 더 자본화되고 그리고 서구의 어떤 문화가 지배 문화로서 세계 글로벌 컬처를 완전히 그 획일화한다 이런 비판이 있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제가 생각나는 저서가 마이클 조던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마이클 조던, 나이키, 그리고 어, 지구 자본주의로서 그분이 월터 레이피버라는 분이 그 썼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슈퍼스타가 나오죠. NBA 그 미국의 그 농구 리그의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이 나오고 나이키가 이제 거기 스폰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방송하는 글로벌 미디어가 붙어가지고 이 삼위일체된 어떤 강력한 어떤 그 상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그것이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라틴 아메리카 이런 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스며들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전지구적인 문명이 서구 문명으로 어떻게 보면 그 획일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자본주의적 상업적 성과의 그 열매는 전부 나이키가, 또 일부는 마이클 조던이겠지만 주로는 나이키와 그 전지구적 미디어, 미국이 주도하는 전지구적 미디어가 갖게 된다. 네, 이런 분석이 그 골자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은 사실은 1960년대부터 쭉 나왔던 분석의 그 같은, 어떻게 보면은 뿌리의 또 새로운 90년대 이후의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60년대에 뭐 허버트 슐러 이런 분들이 나와서 문화제국주의 이런 논리를 그런 그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팝 컬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감으로써 전 세계가 미국 문화로 획일화되고 미국 자본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거기 제3세계에 있는 그 어린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서구에 물들고, 그럼 자기들은 그냥 자기 현실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그 제1세계, 1세계 착취 구조는 더 고착화되고, 더 그 상황에는 더 강화되고 고착화되면서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는 획일화된다. 이런 비판이죠. 그 문화제국제라는 게 60년대부터 나왔고,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마이클 조단, 나이키, 지구자본주의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고, 또 아까 그 제 그 대학교 그 박사과정 동료가 그때 그 고민했었던 그 논문 주제도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에 일견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예요. 그 아이인데 우리 아프리카의 상황은 일반화 시키자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 일부 아주 그 부유한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그 아프리카의 그 빈곤한 나라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평균 수명도 낮고, 뭐 그 전에 영아 사망률도 높고, 그래서 영양실조 상태로 어렵게 살고, 그 집은 이제 그래도 어떻게 살아 나오면 뭐 제대로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항상 그 안에는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열 몇 살부터 심지어 총을 들고 나와서 소년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질병, 말라리아니 뭐 에이즈니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창궐을 하고 범람을 해서 뭐 아버지 어머니들도 일찍 세상을 떠나서 고아가 일찍 되고, 이 속에서 그냥 이것이 삶이려니 하고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삶이려니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소년들에게 또는 소녀들에게 어느 순간에 그 마을에 어떤, 그것도 뭐 모든 마을이 아니고 일부 혜택받은 마을이겠지만, 그 마을에 그래도 텔레비전이 하나 들어와서 위성방송을 통해서 그 미식축구 경기라든지, 미식축구는 많이 안 보겠습니다만은 주로 농구하고 축구겠죠. 농구 축구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마이클 조단 같은 사람이 나와서 플레이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세, 그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청소년들의 시각과 그 청소년들의 마인드에는 어떤 멋짐, 어떤 탁월함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죠. 그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이 살고 그것이 전부 주위에 공통된 현상이 되다 보면은 그냥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인간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전부 이렇게 뭐 매일매일 힘겹게 살고, 뭐 필요하면 남의 것도 뺏어야 되고, 전쟁에 나가서 난 총을 들어야 되고, 뭐 마약상이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되고, 그러다 마약에 중독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 어느 순간 건강을 잃고 죽게 되거나 전쟁터에서 사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이런 소년들에게는 어떤 그 이상의 세계란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도 머릿속에 없는 거죠. 그런 청소년들에게 그 마이클 조던의 농구 플레이, 그거는 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별로 이견이 없을 거예요.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나뉘어서 극렬하게 싸울 수 있겠지만, 마이클 조던의 플레이 자체가 정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수준에 간, 그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농구 플레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피부색이 어떻든 자기 이념이 어떻든 그런 플레이를 그 청소년들이 봤을 때, 또는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그 선수들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목격할 때, 그걸 통해서 아, 정말 멋지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답구나, 이런 거를 새 눈뜨게 되고, 그런 것을 자기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뀐다는 거죠. 바로 그런 바뀐 세계관과 인생관 속에서 자기 노력, 자기 스스로의 어떤 뭔가를 처음에 모방이지만 결국은 나도 그렇게 한번 함으로써 그 단계를 내가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꼭 반드시 축구가 농구가 아니라도 어떤 일에 있어건 그런 영역, 그런 경지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어떤 그런 상승하고자 하는, 지금 상황을 뚫고 올라가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욕망이죠. 그것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너무 거창하게 제가 얘기했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무수히 많은 사진들을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지역의 해변가에서 그 모래사장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래사장에서 어린이들이 한 뭐 몇 명의 복수의 어린이들이 아주 허름한 축구공 모양 갖췄지만 정말 좋은 축구공이 아니라 허름한 진짜 고무공이었죠. 그걸 막 차고 노는 그런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본 적이 많이 있어요. 바로 거기서 다음 세대의 잉글리시 프리미어의 슈퍼스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뭐 유럽 리그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 아프리카 출신 스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뭐 당장 떠오르는 사람만 해도 2000년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그 첼시라는 영국 팀의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디디에 드록바 같은,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디디에 드록바 같은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전 세계적인 스타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일명 드록신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탁월한 플레이를 보여주던 어떤 한 단계 위에 기량을 보여주던 그런 선수였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다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또 그 디디어 드록바의 플레이를 지금 보고 있는, 봤던 선수들이, 10대 때 봤던 선수들이 또 10년이 지난 지금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고, 그 사람들은 많은 부와 성공을 얻어서 그 아프리카를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어려운 아프리카 환경을 탈출해서 위로 올라간 거죠. 최소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축구를 잘하고 농구를 잘하고 이거는 제가 타고난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탤런트 없이 노력만으로 힘들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분야에든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경지, 어떤 그 엑셀런스, 탁월함과 멋짐, 그걸 통한 어떤 아름다움, 그런 경지를 체험하게 돼서 그것을 내가 하나의 내 목표로 받아들이고 개념화한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서든 그냥 이게 인생이려니, 그냥 뭐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삶이려니 이렇게 살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바로 거기서 발전이 난다. 아무리 원조를 많이 해주고 국제기구에서 어떤 도움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은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다면 그거는 수단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실제로 바로 이런 사람들의 정신을, 사고를 바꿔주는 면에서 자기 노력을 고취시키는, 그런 의지와 의욕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는 이런 무슨 뭐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바로 어렸을 때 소년기 소녀기에 보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마이클 조던의 플레이든 뭐 디디어 드록바의 플레이건 그런 것을 포함하는 어떤 탁월함을 나타내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그 분야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그것이 표출됐을 때 느끼는 나의 그 기쁨과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내가 어떤 생기는 어떤 자극,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말 중요한 스스로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자양분이 되고 계기, 정말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다, 이 생각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이클 조단이든지 뭐 디디에 드록바든지 아니면 이런 그것이 뭐 나이키와 연결이 되든 아니면 글로벌 미디어와 연결이 되든, 그래서 이게 전 세계를 하나의 회기를 한다. 글쎄요. 그렇다면 그 반대는 뭘까요? 그냥 있는 지금 상태일까요? 그냥 원조해주고 서로 뭐 서로 돕고 좋은 마음으로 서로 교류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음, 너무 이런 쪽을 비판하고 비난해서 그것이 마치 더 제3세계 혹은 뭐 지금 빈곤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 또 거기 있는 특히 청소년들을 더 나쁜 상황에 빠뜨린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거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스포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선수들의 기량도 발전하고, 그것이 단순히 스포츠 자체의 매력도를 고취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나 부수적인 부가적인 어떤 사람들한테 자극제가 되고, 단순히 어떤 오락과 여가의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어떤 효용적인 측면의 만족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 특히 그 거의 아무것도 없이 백지 상태 내지는 그 어려운 아주 환경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었던 아프리카의 청소년들한테는 분명히 그런 쪽에 자극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참 그런 면도 우리가 고려해가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